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잠깐 짚어본 뒤에 다음으로 올라갈 코인들과 또 코인들의 매도 방법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9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엿장수 마음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C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예전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이틀 전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열광을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요. 이틀 전에도 2.7이 나왔고 한 달 전에도 2.7%가 나왔다는 건요. 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심지어 이틀 전에 근원 CPI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여기에 그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엿장수 마음이냐? 예측치를 이거 누가 정하냐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이번 들어서는 뭐 보편관세가 10%가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 될 거라서 예측치를 잔뜩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환희를 했다는 거고요. 자, 이때도 참 웃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 전에는 2.6보다 높게 나왔으면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원래 주가 코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도 신나게 올라갔고요. 두 달 전으로 가면 예측치는 높았는데 실제 떨어졌다. 물가가 잡혔다. 좋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인 주식이 떨어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엿장수 마음이고 잘 맞지도 않고 이 키포인트는 예측치를 가지고 마사지가 가능하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참고로 저번 달 실제 PPI가 2.3%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2.5%. 저번 달이 2.3이었는데요. 예측치를 많이도 높여놨네요. 심지어 근원 PPI는 더 올려놨습니다. 저번 달 2.6이 나왔는데 2.9가 예측치다. 그러면 예상치 이하거나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조금 환희할 가능성이 꽤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어떻게 나올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물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센서스를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엄청나게 늘 거야. 예상치를 엄청 높게 잡아놓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즉 이게 지금 저는 마사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뭐 공식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과 의도, 특히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트럼프랑 스컷 베센트도 지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그들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 공무원들보다 더 지금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모리를 하는 많은 분들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더 머신의 CEO입니다. 앤드류 키스라는 분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긴 하지만 느낌이 뭔가 싸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리플이 이더리움을 제낄 것이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낄 것이다. 더 옛날로 가면 이오스가 이더리움 킬러다. 뭐 네오가 킬러고 뭐 에이다가 나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길 수가 없었었죠. 야, 뭔가 좀 과한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걸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한 여자 아나운서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보다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 앤드류 키스가 비트코인은 당신이 나한테 보내면 그걸로 끝이다. 뭐 스토어 밸류 정도 있고 끝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요. 대신에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다. 안 쓰는 데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보험이다, 뭐 스포츠다, 모든 게 토큰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자까지 주는데 비교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띄우고 있는 불편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고요. 역시나 톰리 또 나왔습니다. 뭐 정말 CNBC에서 뭐 키기만 하면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조금 뭐
이더리움 가격도 워낙 올라서 또 예전 가격이 됐긴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요약을 하자면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최근 제 요약만 해보면요. 이더리움은 챗 GPT 모먼트, 챗 GPT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붐과 지니어스 액트와 SEC의 명확성 때문에 그리고 AI와 로봇들도 결국은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돌아갈 것이다. 토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6만 불 간답니다. 16,000불까지는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곱하기 3에서 4를 또 해줬네요. 6만 불이면요. 한 8,300만 원쯤 될까요? 김프 빼고니까 김프 합치면 1억을 간다는 건데요. 물론 단기간에 간다는 건 아니겠죠. 뭐 향후 한 10년 보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는 이유가 월가 은행 활동의 20%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페이먼트 레일 철도를 이더리움이 싹 다 장악을 해버릴 거야. 저희 채널에서도 블랙락의 뭐 고속도로다, 경부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도 뭐 미국은 이제 대륙이 크니까 레일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뭐 이유는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조금 불편하고 과도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은행 중에 하나가 또 말을 슬쩍 바꿨는데요. 저는 이분들의 행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분들이 스탠다드 차터드가 이더리움 뭐 28년에 2.5만 불 간다고 하는데 사실 2.28년은 워낙 뒷날이니까 사실 와닿진 않죠. 근데 올해 말 전망을 또 뒤집었습니다. 4,000달러 간다 해서 7,500달러로 높였다. 이미 4,000달러 뚫은 지가 언젠데요. 그래서 바꿨는데요. 이분들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 10,000달러를 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그 정말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대폭 낮춘 거죠. 10,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거의 3토막을 내놨었는데 좀 민망한 지 두 배는 아니고 7,500달러로 높였다고 해요. 뭐 이제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이런 대형 은행이나 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뭔가 좀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린 접할 때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도모리는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진행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현재 가장 강력한 미래 설계자의 행보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자, 뭐 톰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얼굴 마담이고요. 이 디자이너는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 저는 거의 외계인인 것 같습니다.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외계인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피터 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한 1, 2년 전에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보는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은 그렇게 큰 대형 주식인데 이 직원 수가 3천에서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뽑을 필요가 없대요. 특히나 영업사원은 아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엔비디아를 정말 연상시키는 미친 듯한 성장세 팔란티어인데요. 바로 피터 틸이 그 창립자죠. 1년간 7배가 넘게 올랐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역사상 가장 고평가됐다라고 한 영국의 뭐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PER이 뭐 600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관세 폭락이 나와도 그냥 팔란티오 혼자만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우리에게 굴복을 하고 있다. 정말 팔란티어 킹왕짱인 시대를 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자, 이 피터 틸이 뭐 약간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킹왕짱이다. 좋다. 이제는 이 크립토 세계, 이더리움을 좀 키워볼까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마저도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는 이 페이팔 마피아.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올해 초부터 비트 이더 가격과 또 이 피터 트리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식들의 차트를 한번 한 차트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 비트 이더가 그렇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25년 1월부터 보면요. 그냥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 위에 보라색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입니다. 뭐 우주를 정복하고 있지만
역시 겸손하게 바닥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그럼 이 빨간 게 뭐냐면요. 어제 소개를 드렸던 이더질라. 아직 뭐 사명은 제대로 바꾸진 않았는데요. 피터틀이 7.5%인가요? 지분 공시를 하면서 뭐 공시하자마자 막 2배, 3배 다시만 올라가고 있죠. 이더리움 비축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더리움 비축 기업 비트마인이 이게 뭐 진짜 뭐 50배인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정말 피터 틸이요. 전 세계 신문을 장식을 하고 있고 이분에 의해서 뭔가 흘러가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근데 어제 또 신문 기사에서 이분 관련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초기 투자자인데요. 블리시라는 거래소가 IPO에 상장을 했습니다. 크립토 거래소예요. 근데 데뷔 첫날 폭발을 하면서 또 장중 3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2배, 3배는 이제 약간 무념무상되죠. 또 올랐구나.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좀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이미 블랙락과 돈나무 언니가 여기에 한 2억 달러 정도 합쳐서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돈나무 언니가 시원하게 단독으로 1.7억 달러 정도를 거의 뭐 시가로 긁은 것 같아요. 매수를 하면서 불리시 열풍을 또 불어내고 있지 않나. 정말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걸 보면요. 무서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것까진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피터 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요. 이 제도권인 주식 시장에서 코인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선물도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코인보다 더 묶어 더블로 가는 플레이를 한다는 게 정말 저도 적응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마저도 굉장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보이는 뭐 알트코인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되는데요.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을 지금 재미없어서 약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우픈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게 피터 틸이 만들어낸 힘이다. 참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이 페이팔 마피아 분들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을 킹왕짱으로 만든 건 결국 블랙락의 레리핑크였다면 이더리움은 뭐 피터 틸, 물론 얼굴 마담인 여러 이제 톰 리나 뭐 조셉 루빈이나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확실히 피터 틸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솔라나도 사실은 한 2, 3일 전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코인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얼굴 마담이 유명한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솔라나 전략 비축 기업 유펙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아더에이즈를 고문으로 또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전부터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높은 순, ETF 신청 들어간 순, 먼저 될 것 같은 거 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순이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한 20번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킹왕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더리움으로 흐름이 약 한 달 전부터 넘어오고 있다. 우리 뭐 많이 봤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플, 바이낸스, 솔라나로 이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리플의 경우는 약간 조금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는 게 SEC 소송으로 인해서 약간 타이밍이 좀 늦어버리고 미리 이제 소송 정리가 되면서 미리 이더리움보다 약간 치고 올라간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큰 흐름에서 본다면 결국은 비트코인 차고 이더리움 차고 그 다음 리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이제 바이낸스 코인 사실 업비트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신고가 뚫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솔라나가 그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하면서 200달러를 뚫고 올라갔었죠. 그 다음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은 이제 접니다라고 도지코인과 에이다. 오늘 보니까 에이다도 막 열심히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높은 순, ETF 신청 들어간 순, 그리고 전략 비축 미국 정부, 주정부에서 할 것 같은 순으로 큰 흐름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작은 흐름은 막 올라갔다가 끊어지고 올라갔다 끊어지고 막 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트론이 될 것이고
이미 체인링크나 하이퍼리퀴드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은 접니다. 디파이의 선두주자입니다. 파생상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시가총액도 높으니까 사람들의 채택을 받는 것 같고 뭐 수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스텔라는 리플과 함께 들썩들썩 거렸었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클래식한 코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ETF도 들어가고 뭐 후보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지금 벌써 손을 들고 있고 뭐 헤데라도 ETF에 들어갔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직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차야 할 항아리, 빈 공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그만 올라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꽤나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뭐 많으면 한 2배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막 들어오고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튀겨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지금 너무 많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 지금 이 밑으로도 수두룩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소액이니까 나는 한 방을 노려야 된다 하는데요. 아무리 소액이셔도 기다림이 늦어지고 아래로 더 떨어지고 다른 코인들 다 파티하는데 나만 안 오르면요. 성질 납니다. 엄청난 실력과 믿음이 있는 이제 실력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요, 이 시가총액 작은 거에 내가 뭐 돈이 적다고 해서 올인을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잖아요. 제도권 위주, 큰 시가총액 위주, ETF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거에 올인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소액이어도 뭐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고 나 혼자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속쓰리고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는 뛰어야 된다. 어쩌면 사이클이 좀 많이 길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마라톤 시나리오를 한 뭐 117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비트 이더를 50% 이상 최소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도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떨어질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 알트코인, 한국인들은 알트코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많이 갔더라도 3에서 5%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올라가면 좋은데요. 물동이가 저 위에서부터 타오르고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많이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승률은 뭐 많이 크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현금도 10% 이상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지 자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경험은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었고 뭐 쿠팡도 얘기를 드렸었고 유나이티드 헬스 클럽도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왜 해지냐면요. 코인과 크립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반 트럼프 수혜줍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 법무부 조사로 니네들 도둑이다, 뭐 사기꾼이다, 청구를 많이 했다. 굉장히 두드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 트럼프 해지 자산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안 떨어져서 이제 뭐 더 이상은 못 사고 있고요. 아무튼 예금도 있고 국채도 있고 본인만의 해지 자산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요. 알트를 제외한 대부분은 욕심을 빼고 힘을 빼야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재미없게 비트 이더를 삽니까? 무조건 100% 올인, 소액인데 현금 10% 남겨둘 여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지 자산도 이거 삼성전자 엄청 욕 먹었죠. 지금 삼성이 웬 말이냐? 그러나 결국은 힘을 빼놓고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뭔가 여유를 갖고 있는 투자를 하셔야만 지금 뭔가 사이클이 길어졌을지도 모르고 끝이 어디로 갈지도 아직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롱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는 지금 작은 코인에 올인을 해놓고 더 이상은 돈이 없다 하실 수도 있고요. 나 이제 막 뭐 코스피나 뭐 미장에서 이제 막 왔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좋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어야겠죠. 이분들의 이제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빨리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나만 돈을 못 벌었고 남들은 뭔가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 많이 들고 있는 것 같고 뭐 심지어 비트마인 같은 걸로도 대박을 치는 것 같은데 나만 늦었다 또는 나만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촉박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비트마인 같은 거 없을까?
아까 그 이더질라라고 있죠. 요렇게 갑자기 상장하는 거 대박인 거 없을까? 뭐 블리시 뭐 사야 되나? 아니면 다음 알트코인 오를 거 뭐가 있지? 계속 다음 더 빠른 거, 더 많은 거. 뭐 심지어 이제 단타나 선물까지도 가버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참혹한 26년에서 27년, 28년을 보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저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습성인데요. 이거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빨리 깨지고 좀 적게 깨지고 사실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깨지고 깨달은 스타일이라 저도 뭐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참혹하고 어렵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벌려고 하니까 이런 걸 찾게 되겠죠. 다음 거 뭐가 있어? 다음 거, 뭐 레버리지 플레이 뭐가 있어? 선물, 단타. 물론 이제 뭐 김승호 회장처럼 5년을 묶어 더블로 가겠다. 비트마인 뭐 이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야, 이게 실패하기도 어려운 스타일인 거죠. 정말 최악의 주식 코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니라면 자, 이분들은 사실 만회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빨리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요. 그냥 원화채굴을 내 지금 돈이 없다 하면서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다시 열심히 벌고 모으셔야 되고요.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을 올려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조정을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뭐 근데 큰 조정이 뭐 언제든 또 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걸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즉 지금 버스는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에 뭔가 들어와서 한 방을 노린다. 이거는 정말 참혹한 정말 3년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눈물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못한 버스는 그냥 보내주자. 왜냐면 내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못 샀거든요. 정말 쌀 때 못 샀고, 그때 돈이 없었고, 해지 자산이 없었고, 현금이 없었고, 비트 이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는 내 것이 아니다.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현명한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자는 이제 당신들만 돈 벌려고 수작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제가 볼 때요. 한 2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실력자들 중에 꽤나 있으실 겁니다. 아직 뭐 강세장 끝난 거 아니죠. 근데도 2배에서 5배를 뭐 크게 투자를 했는데 버셨으면 굉장한 이제 실력자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험한 꼴을 당해봤고, 이 험한 꼴을 당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변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뜨거운 맛을 보고요. 변화가 된 겁니다. 바뀌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뭐 투자한 지 10년 됐다. 주식은 뭐 30년 됐다 하는데, 여전히 30년 전, 10년 전과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잘 하지 않는 이상은 바꾸셔야 돼요. 이 배가 새고 있으면 그걸 막을 게 아니라 배를 바꾸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요런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이분들이 만만치 않다. 정말 참혹한 이 정말 세월을 많이 견디셨고 변화되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요. 과거에 이런 험한 꼴 당하셨던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지 뭔가 새로 이제 막 들어와서 더 오른 거, 더 빨리 오를 거, 더 많이 오를 거 찾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유자들은 이제 언제 파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매도는 저도 어렵고요. 다 어려울 겁니다. 워런 버핏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본격적인 매도 시기는 아니지만 파티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파티는 시작이 됐고 이제 이 춤을 안 출 것 같은 사람도 이제 슬슬 어깨춤 추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선은 어깨춤은 추시되 시선은 출입구 쪽을 좀 향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 출입구 근처까지 가는 단계는 아닌데요. 출입구를 그래도 주시를 할 좀 시선은 좀 보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코인베이스 앱 랭크 봇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아직은 과열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60위, 70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졌더라고요. 한 270, 뭐 280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제 순식간에 막 100위, 막 50위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 인간 지표나 이런 게 활성화되진 않았고,
역시나 크립토 마켓 캡에서 알트 시즌 인덱스를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40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알트코인이 올랐다고 하지만 위쪽 그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큰 뭐 에이다나 뭐 요런 도지나 이런 거 몇 개만 좀 꿈틀꿈틀 되지 저 밑에 있는 데는 아직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매도 시기는 아니지만 동시에 약간 쌓여지는 마케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새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잡아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아침에 한경 글로벌 마켓, 뭐 김정환 특파원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요. 뭐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AI를 엄청 길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AI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17%인데 아무래도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 암호화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암호화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종학 특파원님이 입에 암호화폐가 붙어버린 겁니다. AI를 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미국 주식이나 경제를 얘기하면서도 암호화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구나. 지금 우리는 강세장에 들어와 있는 건 맞구나. 조금은 긴장을 해야겠구나를 제가 간접적으로 민감하게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제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이게 춤을 안 추실 것 같은 분들이 막 어깨춤을 추고 있고 하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공부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너무 지금 불안하고 죽겠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도 방법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 XRP가 많이 올랐을 때도 제가 이런 좀 얘기를 드렸던 게 같아요. 빨랫줄 매도를 할 때 매도 분할 매도를 그냥 쭉 이제 단계별로 걸어두고 정말 뭐 수십 개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는 데까지 팔려라. 뭐 로컬 탑까지 오면 로컬 탑까지 뭐 와다가 이제 떨어질 것이고 사이클 탑까지 간다면 내 거를 다 뚫고 올라가서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단계다. 이게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워낙 바뀌니까 잘 모르겠지만 65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준으로 위로 5% 거는 겁니다. 0.1개를 매도를 걸고 위로 10% 하면 0.2개를 걸 수 있고 위로 15% 하면 0.3개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그 빨랫줄을 계속 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이더리움 한 20개 정도 들고 있는 분들을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 100% 즈음에는 한 2개를 매도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에서 21개 정도를 이더리움을 걸 수 있어요. 본인의 개수나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한번 지금부터 뭐 100%면 뭐 한 1,300만 원, 400만 원 될까요? 김프 감안을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대략 뭐 대충 뭐 로컬 탑이 오든 사이클 탑이 오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팔리는 대로 팔려라.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아직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분할 매도 방법이다. 뭐 예전에 XRP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팔 때 좀 알려달라.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저희도 어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깨까지 올 줄 알았는데 배에서 떨어져 버린 적도 있었고요. 어깨인 줄 알았는데 머리털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예상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이런 매도가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한, 조금 덜 먹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현재는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에 대한 내 기준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실 때가 아닌가. 현재는 매도에 대한 내 기준을 연구하고 계속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세장 중에서도 언제든 또 두 자릿수 조정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야, 이더리움은 어떻게 팔지? 리플 솔라나는 언제 팔까? 에이다, 도지는 작은 소알트들은 어떻게 팔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이나 알트코인 ETF 등등 뭐 금리 인하 등등 큰 이벤트에 다 같이 이렇게 팔고 끝, 뭐 정점 근처에서 끝 하면 좋겠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현재 사이클이 살짝 뒤로 미뤄지고 늘어지고 있는 뭐 느낌도 있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뭐 전체가 다 달라붙는 게 아니라
각계 전투로 특정 코인에 달라붙으면서 뭐 특정 몇 개만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코인들의 상승과 정점 시기가 그래서 대부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이벤트의 뭐 이런 지표를 보고 뭐 대량 매도 이것도 좋은 선택, 이것도 마음에는 품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조건에 상관없는 이런 분할 매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